네, 수요일은 수급킹 이관한 매니저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킹가란 매니저라고 불러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그게 또 킹 받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저희가 사실 근데 킹 받는다를 좋은 뜻으로 쓰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칭찬으로 그렇죠. 네, 네, 받아들이도록 그럼요, 그럼요. 하고요. 네. 우리 또 수급킹 매니저님, 우리 시장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점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오늘 장?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갭상승 시작하는 건 딱 보고 나서 시초가에 좀 많이 팔았어요. 네, 물론 뭐 제가 팔았기 때문에 증시가 밀렸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좀 시장이 많이 올라와줬고요. 제가 타겟하고 있었던 그 지수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려보면 네. 지수 포인트가 되게 중요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원래 보는 자리는 2420포인트였어요. 2420은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로 봤던 거였는데 오늘 고가가 241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포인트보다 한 10포인트가 모자랐지만은 그래서 이게 아래로부터 제가 금요일부터 다시 이제 종목들을 사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월, 화 동안 잘 버틴 다음에 오늘 갭상승 때 많이 팔았는데 지금 이게 지수가 올라갔을 때 원인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 둔화가 됐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많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올라갔던 영향이 있는데 어제 미증시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갭상승하고 나서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컸겠지만 얘가 올라갔던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유로화부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로화가 그동안 1달러, 결국은 페리티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1유로화가 1달러로 겹쳐버리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유럽에서의 환율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반대 상대 개념인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올라갔었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달러 원 환율까지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유로존에서 내일 이제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25bp에 대한 가능성이냐 아니다 아니면 또 더 본다면 50bp 0.5bp의 유로존도 빅스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좀 다시 제기가 되면서 갑자기 유로화가 튀어 올라갔습니다. 이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와주고 그 영향에 따라서 달러 원 환율도 내려왔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다 겹치면서 미증시가 올라가고 유럽도 올라가고 국내 증시까지 장 초반 좋았는데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그다음에 선물의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엔 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비차익거래 프로그램 매매인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작하고 나서부터 비차익에서 매수를 조금 찍히나 싶더니만 하루 종일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중간에 샀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또 던지면서 결국은 수급적으로 약세를 만든 게 지금 프로그램에서의 매매가 많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이 올랐을 때도 국내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장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장이 빠진 이유도 국내 시장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수급적인 이슈들, 프로그램적인 이슈가 많았던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매도를 하고 주식을 좀 사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였어요.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선물을 팔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 유발이 되면서 증시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주는 주체가 필요한데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연기금까지도 오늘 매도로 추가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은 수급적으로 좀 굉장히 약세였었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여드리면 연기금도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연기금이 좀 받아주면 좋았을 텐데 연기금도 팔았고 외국인도 팔았고 전 기관이 대부분 다 팔면서 결국 오늘은 약세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오늘 빠진 이유는
국내장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 그냥 국내 이슈가 아닌 걸로 증시가 올라갔던 거였고요. 빠지는 것도 결국에는 프로그램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약세였고 매수 주체가 없었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증시가 밀리면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수급이 받쳐두지 않았던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짚어봤고요. 이제 이슈로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을 했는데 포스코 계열사죠. 인터내셔널과 에너지가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합병하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병한다는 게 포스코 인터랑 포스코 에너지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지분 구조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가 많이 갖고 있고 한데 문제는 포스코 홀딩스랑 이런 지분 구조보다도 이제 포스코 인터랑 포스코 에너지가 합병하는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일단 LNG 관련해서 밸류 체인을 좀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합병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단독 보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결국 단독이라는 얘기는 아닌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단독 보도인 경우인 거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 그 LNG 관련 가스를 좀 갖고 있어요. 네. 가스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LNG 관련된 터미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결국 LNG 관련된 밸류 체인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장된 회사죠. 주가 평가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포스코 에너지는 비상장 회사단 말이에요. 네. 그 합병을 할 때 이 비상장 회사에 대한 주가나 이런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가지고 합병할 것이냐. 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금 논란이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진짜로 합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이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합병 과정에 남은 관건이 좀 합병 비율도 좀 어떻게 네, 산정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이 넷플릭스 발 호재로 콘텐츠주가 오늘장 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K-드라마의 경쟁력도 입증이 되면서 또 훈풍이 같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담아봐도 될까요? 넷플릭스를 담는다면은 차라리 조금 넷플릭스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올라간 게 워낙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봐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보여주는 차트는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가 그동안 원래 고가가 700달러였는데 지금 200달러까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내려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시간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좀 강세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말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A스토리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히 흥행을 하다 보니까 A스토리부터 이미 국내에서는 좀 이슈 받으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청률 자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슈를 갖고 있고 얘가 끝나게 되는 7화 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빅마우스라고 해서 이종석 씨랑 유나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또 있어요. 네. 이제 그것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또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데 전환사채가 이제 아마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가가 좀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게 A스토리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니죠. 네. 감소였으니까. 그쵸. 근데 뭐 시장 컨센보다만 좀 괜찮았다.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서 이제 좀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했던 게 넷플릭스였기 때문에 그 미디어 콘텐츠로 투자가 더 들어갈 거냐. 그건 지금 당장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미디어 콘텐츠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시청률이 잘 나오든지 아니면 잘 나올 걸로 전망되는 종목 영화가 있다거나 드라마가 있다면은 이제 그런 종목에다가 좀 관심도를 놓고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순신 시리즈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한산. 이번 한산 같은 경우에 또 이번에 올라갔던 종목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몬레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상승세에 있는데 네. 이 레몬레이는 올라가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대에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유튜브 화제작이었어요. 네. 신병이라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유튜브 조회수가 2억 뷰가 넘어가요.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몰랐네요, 제가. 근데 이게 드라마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 데가 네. 그 이번에 스카레프 쪽 ENA 채널인 건데 이 만드는 PD 같은 경우에 옛날에 푸른 거탑이라고 아세요? 푸른 모텔이요? 푸른 거탑. 아, 거탑 알죠? 네, 푸른 거탑.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푸른 거탑이라는 약간 예능 같은 드라마가 네, 있잖아요. 의학 드라마였죠? 그렇죠. 이제 푸른 근데 그거는 이제 의학 드라마고요. 이제 군인 쪽에서 약간 패러디한 약간 그런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쪽 약간 예능 관련된 제작을 했던 건가 또 남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PD가 이 드라마에 참여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은 걸로 지금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요번 주죠. 7월 23일 날부터 이제 방영이 될 겁니다. 그 얼마 안 남았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니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몬레인도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드라마랑 예능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인기 있는 것들은 좀 미리 파악하고 계시면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뭔가 단순히 넷플릭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디어 업종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작이 뭔가 좀 인기를 끌만한 작품이 앞두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만 좀 선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주들은 좀 목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 이슈와 섹터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 이가람 매니저가 꼽은 수급킹 섹터 지금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킹 섹터는 엔터주 되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콘텐츠나 게임 말고 오히려 조금 쉬어가고 있는 엔터주를 꼽으셨네요.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뭐 게임주나 미디어 업종이나 수급 보게 되면 기관들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약간 의외거든요. 네. 요즘에 장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되게 좋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시장 보게 되면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기관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쵸. 연기금도 매수가 거의 없고 사모펀드도 매수가 거의 없고요. 거의 투신 금융투자 위주의 매수였어요. 네. 되게 단기 자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계속적으로 중장기 자금이 들어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 쪽은 계속 들어오긴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JYP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시장 컨센 대비 넘어가는 상해 실적 발표를 할 거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트와이스가 이제 일본 말고도 미국 내에서도 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엔터주기 때문에 그 최근에 또 나연 씨가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고 할 정도로 지금 좀 JYP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뭔가 경기 침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뭔가 성수기를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엔터주기 때문에 최근에 엔터주 쪽으로 롱자금 등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또 하나 또 이슈거리가 미국 내에서 지금 K-팝 ETF가 출시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멘텀도 아직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JYP가 굉장히 잘 올라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SN도 같이 올라가 주고 있고, 근데 YG엔터는 살짝 조금 누워 있는 기분이 좀 있습니다. YG랑 하이브가 좀 실적 부진에 대한 네,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엔터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RBW라고 있어요. 들어보실 수 있어요? RBW? RBW는 마마무 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노면 모하니를 보는데 노면 모하니에 작곡사로 나오는 사람 그 대표 두 명이 RBW 대표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히트작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대표 회사가 RBW였구나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마마무 회사는 걸 알았는데 그 대표 작곡자들이 그 정도 히트작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 회사라면은 이번 되게 좋아질 수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또 RBW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RBW 같은 경우는 K-팝 ETF에 대한 수익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강세가 있어서 뭔가 새로 엔터주를 본다면 RBW도 한번 조금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엔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JYP, SM, RBW를 꼽으셨고 뭐 YG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그렇죠. 실적에 대한- 블랙핑크가 뭐 좀 있으면 컴백을 한다는 소식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는 좀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실적 상태는 2분기가 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엔터주 안에서도 좀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수급킹 섹터는 엔터주로 알아봤고요. 이어서 종목 리뷰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 전부터 공개해 주신 종목들 꾸준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일단 크래프톤 안 볼 수가 없겠죠. 지금 6%가 넘는 수익 중입니다. 앞서서 엔터주 얘기도 했는데 블랙핑크 인게임 콘서트를 또 개최한다고 하죠. 맞아요. 블랙핑크 모멘텀으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걸로 보고 있진 않고요. 최근에 낙폭과대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던 섹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최근에 올라온 게 은행주하고 증권주가 좀 올라와줬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빠지고 있는 이 7월달 변동폭의 상세에서도 게임주들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네.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낙폭과대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원체 많기 때문에 약간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 게임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게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결제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근데 하반기에 이제 기대작이 앞두고 있어서 하반기에 대한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위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해서 또 그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라서 크래프톤이 조금 방어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뭔가 좀 크래프톤을 지금 갖고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반기를 좀 보시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보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인식으로 급등한 크래프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목표가까지 그대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휴젤입니다. 지난주 종목인데 그쵸. 14%씩 네, 잘 맞아요. 순항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의외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원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또 리스크도 많았던 종목이 휴젤이었거든요. 제가 나왔을 때가 이제 요날의 수요일인 거니까 이때 말씀드렸는데 잠깐 밀렸다가 말고 다시 3거래 동안 올라가면서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은 안 되면서 끝나긴 했지만 이 종목은 제가 또 이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렇잖아도 네. 이거 휴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길래 제가 장중에 요건 좀 차익 실현은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앞에 쌓여있는 물량도 많았고 오늘 증시 자체가 갭상승해서 밀릴 거로 좀 봤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다가 밀릴 가능성이 크니까 이 종목은 차익 실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하지만 이것들 뭐 갖고 있다 하시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뒷배경에 있는 대주주 자체가 해외 쪽으로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휴젤이 계속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품목 허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해외 진출 모멘텀에 계속적으로 좀 붙을 것 같습니다. 그 주가가 또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빠질 주가가 없다라고 봤을 때 휴젤이라는 종목 갖고 있다 하시면은 조금 더 보유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킹 리뷰 종목은 크래프톤과 휴젤로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제 내일 시장에서 킹받을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어떤 걸까요? 킹받을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동국 SNC 되겠습니다. 포인트 한번 볼까요? 동구 SNC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풍력 발전기 관련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게 하반기에 이 모멘텀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지금 태양광 쪽은 이제 고정 가격 입찰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확정 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풍력은 이게 아직 없었는데 이제 6월달 말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풍력 전용 이제 고정 가격 입찰제가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얘가 되게 되면 국내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는 동구 SNC가 국내 사업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풍력 발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 수혜는 다 동구 SNC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고정 가격 입찰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수익성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부분이 조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2분기 때 확인해 보니까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좀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의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가 됐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조만친 의원 때문에 자꾸 신재생 쪽이 지금 제어가 좀 걸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상 선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후에 관련된 지금 내용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좀 선포를 하던 어떤 연설을 하던 그런 연설문이 발표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발표하게 되면 태양광이랑 풍력 쪽이 좀 이슈를 받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S 베어링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동구 SNC인데 네. 수급을 또 보니까 오늘 연기금하고 상업펀드가 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그동안 사지 않던
종목이었는데 연기금 사들어 왔고 사은펀드도 약간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단기적인 상승도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약간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눌렸을 때 지금 매수가는 5,77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윗자리 6,450원, 손절가는 이 아래 하단 깨지는 5,25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나 내일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연설을 좀 지켜보시면서 동국 SNC도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6,450원에 손절가 5,25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시장 이슈 여러 가지 짚어드렸는데 워낙 시장에 지금 뉴스 플로우가 많아서 그렇죠. 나머지 이슈들은 좀 어디서 짚어보실까요? 어떤 거를 보면 좋을까 좀 생각해봤는데 네. 일단은 뭐 종목부터 갈 거고요. 무료 방송 또. 무료 방송이요? 저거는 이제 9시 40분 정도에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입장 방법은 이가람을 검색을 하시면 이제 같이 입장하셔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오시게 되면 제가 요즘에 시장 예측을 다음 날의 흐름을 다 예측하고 있는데 그게 또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종목을 잡아 들어가야 되고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제가 말씀 다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참석하셔가지고 또 내일 시장 지금 조금 밀려 있지만 오늘 갭상승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또다시 우려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럼 그 우려감을 제가 또 어떻게 해소를 해드리는지 한번 보시면서 내일장도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 40분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고인스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인기 검색 상위에 포착된 10가지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나 게임 콘텐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가 많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룽투코리아, 대성창투, 버킷스튜디오, 크래프톤까지 콘텐츠 관련주 모두 상승세 보였고요. 뭐 신풍제약이나 한국BNC, GH 신소재, 네이처셀까지 코로나 관련주가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가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들이었고요. 이 중에 짚어볼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대성창투 역시나 보겠습니다. 오늘 오른 재료가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화 한산. 이 그쵸. 시사회 후기가 정말 좋았다고 너무 합니다. 좋았다고 하죠. 맞아요. 뭐 1,000만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의견부터 드리면 이건 일단 뭐 단기적으로라도 좀 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 이유가 오늘 좀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내일 개본 더 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눌리게 될 거예요. 눌렸을 때 이거 다시 한번 단기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외에 개봉일이 이제 7월 27일이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시사회를 열었는데 평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하늘은 탑건이 지배한다면 바다는 이 한산이 지배할 거다라고 기대되네요. 할 정도로 지금 이 영화가 1,000만 원 가지 않으면 어느 영화가 1,000만 원 가겠느냐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기대감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개봉하고 나서 관객 수가 얼마큼 늘어나느냐에 따라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갭상승을 하게 되면은 윗자리에서 매도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눌렸을 때 오늘 종가 자리 부근에선 다시 한 번 더 단기성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내일 갭상승은 따라가지 마시고 눌렸을 때 단기 모멘텀 보시면서 개봉일이 7월 27일이거든요. 그 일자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또 괜찮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산 기대되네요. 오늘 뭐 대성창투 상한가 기록했지만 눌림목에서 재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내일장 고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알아볼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로 GH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압병실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렇죠. 종목이죠. 이 정부가 병상 확보, 이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늘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주가 보니까 또 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조용한 맞아요. 강자입니다. 내일장도 고일까요? 일단 내일장은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그렇지만 눌렸을 때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단기 매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이유일까요? 이게 지금 이 GS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병상 쪽이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병상 확보에 대해서 이슈 좀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 코로나 테마 돌면서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병실은 이제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확진자가 원체 많아졌고 그쵸. 중증도는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감기 증상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또 약간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한 2주 정도 뒤에는
다시 대학병원 쪽에서도 전용 병상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점을 9월, 10월로 보던 정부도 8월 달에가 20만 명이 넘어갈 거다라고 다시 조정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친소제는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밀려내려게 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병원 쪽에서 더 병상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올라오게 되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은 스탑 의견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뭔가 좀 단타성 종목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GH 신소재 내일장은 스탑이지만 다음 주쯤에 코로나 확진자 급증 이슈로 인해서 한 번쯤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 내놔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요. 네, 한국항공우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국산 초음속 전투기 첫 비행 성공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호재 소식이 나왔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빠지나 하고 봤더니 오늘 장 열리자마자 공시를 했더라고요. 네. 해명 공시인데 네.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는 거 협의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공시였습니다. 이 거래소가 공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공시를 해서 좀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지.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는 스탑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일단은 이제 스톱!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폴란드에도 있고 미국 쪽으로 나갈 수주 모멘텀도 있어요. 되게 네.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수급적으로가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던졌거든요. 그 이유가 좀 차익 실현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고가 랠리를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자금 세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건 어느 기업적으로 문제가 나왔다기보다 왜냐하면 지금 해명공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비밀 거래가 많기 때문에 비밀 사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나오기 전에는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거는 없다가 된 거고 저는 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는 될 거라고 보지만 오늘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를 치면서 나갔기 때문에 수급적인 약세가 있으니 당분간은 일단은 좀 멈춰놨다가 조금 많이 빠져서 한 4만 원 초반대까지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저가로 담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관점 네. 말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네, 10위에 있는 룽투코리아 보겠습니다. 오늘 장 6% 상승 마감했죠. 이 모바일 게임 룽투코리아 이 블레스 이터널 사전 예약 수가 80만 명을 또 네, 돌파를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요즘 또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즈가 올라갔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올라갔어요.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매개가 게임주로 많이 쏠리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주가 같이 올라갔던 영향이 있는데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봤을 때 한번 올라갔었던 요 날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제 판호를 같이 받았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같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게임 사전 예약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게 되면 예전에 이렇게 세게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좀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이런 게임주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과거에 단기적으로 올라갔었던 이런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지금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뭔가 게임주 안에서 뭔가 종목을 본다면 단기성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사전 예약에 들어가거나 신작에 대한 출시가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룽투코리아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또 그 의견 드리면서 한 번씩 또 둘러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룽투코리아 고의견까지 고엔스탑 4종목 전망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오늘 저녁 9시 4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방송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수급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하신 분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